자, 금일은 TMC라는 종목의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TMC라는 종목은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다룬 상한가 기법, 상한가 기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기법에 대한 실전 적용을 시켜준 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 기법에 대한 부분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이전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기법으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법에서 핵심은 기준이 되는 상한가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이 기준 찾는 상한가, 그리고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한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3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바로 상승이 나오는 원리, 조금 쉬었다 가는 원리, 조금 더 페이크를 줬다가 가는 원리, 이렇게 좀 3개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TMC라는 종목이 최근에 제가 이 기법 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법에 맞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흘러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기준치에 대한 기준치를 충족했던 상한가가 바로 이 TMC였고, 그 상한가는 이날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의 기준,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래대금이 일단은 700억에서 800억 이상은 터져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조건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테마나 재료가 있으면 좋다. 이 TMC의 재료나 테마 같은 경우는, 테마는 일단 반도체 섹터로 엮여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헬륨 생산이 조금 차질을 빚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헬륨을 재생산하는 이제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서 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 상한가 위치, 제가 상한가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봉상에서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상한가, 그리고 그 상한가는 상승이 여러 번 반복되었던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한가로 나왔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왜냐? 이미 많은 상승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한가는 리스크가 있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 기준에서의 고가권, 이게 여러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고, 이걸 단번에 뛰어넘는 상한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기준 상한가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상한가가 나왔다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 기준 상한가가 나오는 건 1차적인 거고, 여기에 부합됐다면 그 다음날에 갭이 얼마나 뜨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갭은 15% 이하로 뜨면 좋다 말씀을 드렸고, 이 상한가 기준 해서 통상 20% 정도는 슈팅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패턴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갭이 작게 떠서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서 20% 이상 슈팅이 나오는 부분에서 짧게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면 좋다 말씀을 드렸던 패턴이에요. 그럼 이제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나왔고, 기준 다음 날의 기준은 시가가 6%로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충족치를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권에서는 10% 미만. 그러면 이 기준치만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패턴 1과는 다르게 바로 다음날에 바로 또 20% 상승하는 수치로 간 게 아니라 쉬었다 가는 패턴. 그 다음날에 갈 수도 있고, 다음날에 페이크를 주었다가 갈 수 있는 패턴으로 접어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분할 매수.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가가 떠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짧게 먹고 나오면 수익권도 있기는 했겠지만 이 정도 수익권으로 사실 만족을 하기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매수 타점에서 너무 단번에 다 물량을 사버리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물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내려오면 또 유리한 자리를 잡고, 이 상한가 종가의 기준에 가깝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매수를 하면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 종가에 가까울수록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떻게 됐냐면 떨어지기도 했죠.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더 마이너스로 빠져버리면서 굉장히 흔드는 과정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모든 물량을 투입했던 분은 일시적으로 이틀 만에 10% 이상이 물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분할을 많이 해야 된다. 최소 4분할, 3분할 이상은 제가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유리한 평단가가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 평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준 평단가는 정말 매매를 좀 괜찮게 평단가를 잡았다면 한 12,700원에서 12,800원 정도 가장 좋은 평단 구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서 잡았다면 더 좋았겠죠. 더 밑에서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준이 되는 상한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상한가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또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제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갭이 떠서 출발을 했고, 이 고가권을 넘어서는 윗꼬리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어느 정도 지금 상한가 종가 대비 20%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15%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평단가를 잘 잡아서 12,500원대, 12,600원대 잡았던 분들은 충분히 2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굉장히 좋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상한가가 기준이 되는 상한가 이후에 단타 충분히 월요일 시장에서 통했고 수익 실현까지 완료가 되었던 종목이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갭이 과도하게 조금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담으로써 갭을 메꾸고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목표 가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가 올지 안 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종목의 가장 중요했던 매수 타점은 이 구간이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잡았어야지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익절까지 했다면 아주 좋은 포지션이었는데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또 매매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차적인 타점 상한가 이후의 단타, 일단 한 번은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매를 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좋은 평단가 또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만약에 한다면 적극적인 매수 충분해 보이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이 밑으로 조정을 주지 않고 오를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또 한번 추격하면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제가 보는 이 흐름에서는 이 종목은 우상향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파동을 강하게 뽑아놓고 다시 눌렸다가 재차 파동을 이어나가는 패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는 2차적인 이제 목표가 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18,000원 정도, 18,000원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파동을 조금 그린 다음에, 파동을 이제 보여드린다면 18,000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겠죠.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한번 만든 다음에 이렇게 위로 이제 한번 쏘는 움직임을 만들고 밑으로 눌렀다가 재차 파동이 나오면서 크게 가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재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 상한가를 기점으로 첫 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 아직 추세 끝나지 않았고,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단일 이 상한가 기준 패턴에서는 이미 단타 수익은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뭐 선행 패턴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주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주산업도 첫 파동에서 강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매수 타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아주 강하게 50%, 60%가 나왔고요. 이 첫 파동이 강한 종목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눌림목,
이 눌림목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눌림목에서도 제가 공략을 좀 해드렸었고,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눌림목 대비했을 때 거의 뭐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주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TEMC는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 올라와 있지 않나.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또 눌렀다가 또 움직여주고, 이런 이제 파동을 크게 만들어가는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세트랙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첫 파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이런 파동이 첫 파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파동. 그리고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이 눌림목 자리를 주고 나서 또 파동이 크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파동 자리에서 봤을 때 이미 이 첫 파동에서 눌림목을 주고 큰 우상향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었고, 눌림목 대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95%, 거의 단기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제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첫 파동이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의 눌림 자리들이나 중간 과정들에서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이후에 눌러지고 다시 재차 반등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패턴으로 가기 시작한 그런 첫 파동의 자리다, TEMC라는 종목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참고하시면 파동이 움직이는 원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TEMC가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첫 파동에서 아직 장대 양봉의 파동이 한번 남아있을 가능성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 이후에 또 눌림목에 있으면 그 자리가 또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상한가에 대한 원리, 잡는 방법, 만약에 이제 이전 영상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조금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신다면 한 번 더 돌려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들면요, 이게 한 달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들을 잘 찾으시면 고정적인 수익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고, 이 종목이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이 TMC의 움직임 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차트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그때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